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 이성훈TV가 방송된 지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구독자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에 새로 입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평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시험이 신용정보회사에 들어와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죠. 신규 직원 중에서는 추심 업무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고 기본적인 문제만 출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에 출제한 문제들이 돈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 방송을 지금까지 구독한 분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을 맞아서 오늘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절반 이상 맞추시는 분들 중 선착순 20분에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준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부터 나오는 총 10문제의 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정말 채권자 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그럼 그동안 우리 구독자님들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1번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 즉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받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2번 채무자에 대한 변제 촉구, 3번 채무자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4번 채무자 은행 잔고 확인, 5번 변제금 및 회수금 수령.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채무자 중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현재 다량의 채무와 고액의 채무를 한 번에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조정하고 36개월 정도로 분할 변제해 줄 것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심사와 인가를 받는데 이 절차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얼마 전 채무자의 신청 자격 중 무담보 채권은 5억에서 10억으로 그리고 담보부의 채권은 10억에서 15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신청 사건은 무엇일까요? 1번 개인회생 신청, 2번 신용회복 신청, 3번 파산 신청, 4번 면책 신청, 5번 구제금융 신청.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일반 민사채권 중 대여금의 경우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바로 의뢰할 수 없는 원인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로 채무자가 약속을 어겨도 즉시 압류 및 집행 등을 할 수 없는 문서가 있죠. 다음 중 그 서류는 무엇일까요? 1번 판결문, 2번 공증사무실 인증서, 3번 화해공고 결정문, 4번 조정조서, 5번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자,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채권자의 상거래 채권 중 채무자가 입금 약속을 어겨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산조사를 실시해보니 채무자가 거래처에 결제받을 대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하여 판결이나 집행 권한을 받아서 압류 및 집행, 경매 등을 실시해야 되지만 기간이 오래 걸려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하거나 팔아버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채권자가 즉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요? 1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2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3번 재산 명시 신청, 4번 가압류 신청, 5번 근저당 설정. 자, 다섯 번째 문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사건 중 채권 채무 관계로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는 사건이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송달 가능한 주소지까지 전부 아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장 신속하게 득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1번 지급명령, 2번 판결문, 3번 화해 공고 결정, 4번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 5번 조정조서. 자, 지금까지 절반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보다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마지막까지 풀어보시면 살아가시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6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6번째 문제.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을 하는 과정 중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실에 조정위원 앞에서 상호 합의하고 조정을 했죠. 이런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조서가 송달되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조정한 내용들이 불합리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그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1번 항소, 2번 없다, 3번 조정사항 불복 이의 신청, 4번 상고, 5번 변론 재개 신청. 자, 7번째 문제.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일까요? 1번 5일, 2번 7일, 3번 10일, 4번 14일, 5번 30일. 자, 8번째 문제. 소송 사건에서 전액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신청 사건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소송, 2번 공정등서, 3번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4번 지급명령 신청, 5번 가압류 신청. 자, 9번째 문제 나갑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소멸시효겠죠.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기산일이 언제부터일지 다음 보기에서 골라보십시오. 1번 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시점, 2번 소송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 3번 판결이 확정된 시점, 4번 항소를 신청하는 시점, 5번 신용정보회사에 접수하는 시점.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조정이나 판결 등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계좌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두면 연 12%의 법정 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난감한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1번 변제 공탁, 2번 집행 공탁, 3번 담보 공탁, 4번 형사 공탁, 5번 해방 공탁. 자, 드디어 총 10문제가 끝났습니다. 다들 잘 푸셨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문제를 풀어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저하고 같이 알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0문제 중 5문제 이상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착순 20분에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문제의 정답과 당첨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훈TV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